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근용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택시 팽성읍 고덕면, 신평동, 원평동, 고덕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입니다. 네, 11대 경기도의회 기재위에서 활동하신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 힘들었던 일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소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년의 시간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서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교감,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기초의원 모두와 협업해야 경기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생활정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 투입한 부분과, 그리고 지역구 내 학교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여 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고민거리인 인구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정책, 특히 저출생 극복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대안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최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반기 최우수 위원을 뽑아서 상패 등을 전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최우수 기재위원에 선정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최우수 위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모든 13분의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조례안 심의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사업, 그리고 예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제가 상반기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상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또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된 비결 중에는 의정활동, 특히 조례안 개정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4차 본회의 때 처리된 조례안이 있다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제가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경기도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제369회 4차 본회의 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식 문구를 비롯해서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있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요건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만 그동안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당의 개념과 지급 제외 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동조례 제명을 인용한 250여 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도 중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실행을 촉구하셨습니다. 경기도 인구 감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 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서 서울 인구의 1.4배가 넘는 수준이고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자체 중에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서는 나타난 현상이지만 경기도는 2022년에 처음으로 자연 증가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연 증가벽이 무너진 것은 경기도의 근본적인 인구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왔다는 방증입니다. 자연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이야말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약속, 또 민선 8기 들어서 1년 동안 준비한 정책과 인구 2.0 위원회 운영이 과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것인가, 정책인가 이렇게 꼬집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민선 8기 시작 후에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또는 준비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미 인구 관련 유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하나 운영한다고 인구 정책에서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 수당 그리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좀 더 관대한 육아휴직과 그리고 탄력 근무제 지원 그리고 회사 내 승진을 위한 육아휴직 포인트 제공 등 양육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려면 많은 예산 확보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경기도 현안 가운데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또 남부와 북부 또 도시 내 불균형 문제도 시급한 해결해야 될 현안인데요. 이 불균형 문제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경기도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남부와 북부 간의 불균형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접경지역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와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서 알차게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의 경기 북부의 현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해제와 함께 새로운 산업 유치 그리고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 조성,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 유치는 일자리와 연계되고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는 이런 분들을 위한 거주공간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SOC 사업, 도시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 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시라는 한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재생을, 어느 한쪽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참 모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인구 유입이 필요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신규 주택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거버넌스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